요즘 금에 대한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금값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제 금값은 트라이온스당 2021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맥쿼리, 맥쿼리는 아무래도 투자회사죠. 이 맥쿼리가 말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금값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할 거다. 말은 좀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금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상 최고의 금값은요. 2020년 8월 6일에 2069.4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트라이온스당 가장 많이 올라간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입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뚫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보면 4월 5일에 보면요. 2040.15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죠. 2022년 3월 8일에도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2043.3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4월 14일 날 2055.45달러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태세로 봐서는 언제든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겠죠. 언제든지. 그만큼 말입니다. 금값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맥쿼리의 어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조건 때문에 국제금값은 결국은 말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들어갈 것. 다시 말해서 사상 최고치를 뚫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는 말입니다. 6월 달에는 동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결이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동결이 되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니까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요. 정부가 올리는 기준금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채 수익률, 금리는 떨어지지만 채권의 가격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요.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국채에 대한 이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량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반비례하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이게 올라가면 말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니까 반비례하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금리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시장금리인 국채금리는 더 빨리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것은 말입니다. 채권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경기는 침체된다는 전제하에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더 안전자산, 채권보다 더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협상 말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금값을 올리는 핵심적인 재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이 부채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31조 4,600억 달러까지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일시적이 될 수 있지만 디폴트, 다시 말해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국가 부도 난다? 그러면 안전자산이 뭐냐? 예, 안전자산이 뭐냐? 당연히 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부도가 나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부도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적 부도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6월 1일이니까 촉박한 데다가 예, 그 촉박함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뭐 그대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안감에 어떤 혜택을 입는 것이 금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예상보다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 그 말은 예, 지금 가상자산보다는 금이 더 예,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가 이제 동결해서 올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하락한다. 예, 그런 전제가 따르니까 경기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기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는 맥쿼리 입장에서는 금값을 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맥쿼리는요 언제든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르게 단행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죠. 여기서 예, 금리는 올해 인하는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막상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9월에 인하할 것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9월에 인하를 해버리면 예, 이것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까지 있는 지표로 봐서는 금값이 결국 사상 최고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쿼리가 사상 최고치를 뚫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게 금이라는 것은 장기로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점에 고점을 자꾸 달려가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산다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예, 경기가 나쁠 때 금값이 올라가고요. 경기가 좋을 때 금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금값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계속 이렇게 추락의 연속으로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금값은 굉장히 높고요. 또 사상 최고치를 뚫는다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요즘 금을 사는 것은요. 좀 위험천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금을 살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값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예, 경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감안해야 됩니다. 맥쿼리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다 하는 이야기는 금값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거다 하는 이야기지 지금 금을 사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투자자들 뭐 거기는 충분히 예, 금을 사고 예, 그래서 예, 안전자산의 어떤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금을 살 때는요. 장기적 관점에서요. 나의 목돈이 생기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금을 사놓는다. 그것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해서
분할 매수로 금을 사놓는다. 저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금에 대한 어떤 투자법이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위험을 회피한다는 그 전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의 목적이죠. 위험을 회피한다는 전제, 그 전제에서는 금을 살 수 있지만 투자의 목적으로는 지금 금 사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